여러분 안녕하세요. 새명가TV 조성혁입니다. 오늘은 부기시대의 원현준 묘지명을 가지고 공부해 볼까 합니다. 원현준 묘지명은요, 그 부기시대 연창 2년에 이제 서기로 513년입니다. 그 원정 묘지명보다는 약간 뒤죠. 그리고 이제 원현준이가 경목황제 뭐 손자뻘에 해당되는데요. 그 15살에 졸했습니다. 근데 이때 그 부기시대 세계적인 묘지명으로서도 이 좀 글씨가 좀 걸출합니다. 좀 특이하거든요. 특이하고 원정 묘지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부기시대는 이 비석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. 그때 이제 조조가 그 입석하는 걸 다 금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전부 다 묘지명 작게 써갖고 묘 속에 좀 하면서 다 넣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탁본이 굉장히 깨끗합니다. 뭐 땅속에 묻혀서 쓰니까 이거 뭐 어떻게 비풍우에 시달릴 일은 없었잖아요. 그래서 그 묘지명 글씨들을 대부분 다 보면은 깨끗합니다. 깨끗하고 이비도 이제 그 청나라 때 민국 때 발견됐거든요. 지금 북경 역사박물관에 지금 있는데 글자는 한 360자 정도 됩니다. 그 19행 매행이 21자거든요. 그래서 이 해서 공부하는 데는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,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. 중국의 강유인은 이 글씨는 해서부터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. 그때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필기가 붓밖에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쓰이는 용도가 해석밖에 그때는 쓸 수 없습니다. 청시대 때는.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각을 익히려면은 전서부터 공부하는 게 참 좋습니다. 전서를 공부하시고 전서에서 원필을 익히시고 예서에서 방필을 익히시고 그 원필, 방필 익힌 것을 해서에 이제 도입을 합니다. 도입하면 해서는 원필과 방필을 알아야만이 해서를 구사할 수 있거든요. 그런 해서를 이제 하게 되면은 또 행서가 또 좀 쉬워지고요. 행서가 이제 완숙해지면 또 초서가 이제 쓰기 쉽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글씨 배우는 순서를 전서와 예서와 해서와 행서, 초서 이렇게 저는 권합니다. 그래서 전서에서 부세용, 이 글씨 쓰는 부분 두 가지거든요. 원필하고 방필입니다. 그래서 원필을 완전히 익혔어야 됩니다. 원필은 뭡니까? 요리 붓을 동그랗게 쓰는 게 원필이고, 방필은 페인트 붓처럼 이 붓을 펴 쓰는 것을 방필을 하잖아요. 근데 예서에는 방필 예서가 참 많습니다. 전서는 대부분 다 원필이고요. 전서에도 방필이 있습니다. 천발 신참비 같은 경우에는 방필이잖아요. 방필로 해서 시작해서 원필로 마무리한 게 천발 신참비거든요. 그 외에는 이제 전서는 크게 다 보면 원필입니다. 예서에 들어오면 이제 방필 예서와 원필 예서로 바뀌거든요. 그러다 방필이 전부 다 방필이 아니고요. 방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원필 예서는 원필이 많다는 얘기고요. 해서에 들어오면 이제 구양수는 북위 쪽이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 구양순 같은 경우에는 방필 해서가 좀 많고요. 안정경은 같은 당시대 사람이라도 원필로 해서를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씨 공부하실 때 원필과 방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. 아시고 어떻게 구사하면 원필이 된다, 어떻게 구사하면 방필이 된다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부기시대 때 해서 원현준 묘지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자, 원현준 묘지명 9번째 시간입니다. 여기 이제 요런 핵이 다른 그 해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은, 내려와서 여기서 멈추면서 방향전을 하고 좀 쉽니다.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. 그래 이러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. 그냥 한꺼번에 갖고 이러한 맛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 기필 부분을 보면 앞에 꼭지가 나오잖아요.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, 붓을 좀 뺍니다. 빼가고 여기서 방향전환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모양 나오겠죠. 바로 붓을 안 움직이고 바라면은 바로 끼려야 되는데, 와서 붓을 움직여 와서 다시 이쪽으로 방향전환 하면은 이러한 것을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갈고리가 다른 일반 이제 해석과 좀 틀리는 거예요. 와서 바로 방향 바꾸면서 이 기세를 좀 길게 뽑아줘야 됩니다. 이렇게 맛을. 구양순이의 갈고리 좀 짧거든요. 그 구양순 갈고리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한 핵도 있습니다. 이 아주 짧게 처리하면서 여기까지 딱 맞추는 것도 있어요. 구양순이 갈고리에서는. 이 구양순이는 이제 그 북이 해설을 당시대 사람이지만 중국 당나라 때 사람이잖아요. 구양순은.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전기 같은 데를 보면은 그 북이 해설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. 구양순은. 우리 그 이제 일설에 보면은 구양순이가 어느 길을 가다가 비석을 보고 거기서 이틀을 침식을 잊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이틀을 그 비석에다 손가락 글씨를 따랐을 때요. 그래 이틀을 뒤에 보니까 손에 피가 흥건하더래요. 그래 그것도 모르고 따랐을 때요. 그만 그게 몰입해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공부를 했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구양순이 그 갈고리하고 이 묘지명 갈고리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원정 묘지명보다 더 길잖아요. 어떤 거는. 자, 이런 게서 하나, 둘, 셋, 네 개잖아요. 네 개를 어떻게 방향을 틀리게 하고 각도 틀리게 할 것이냐. 그 다음 이런 부분요. 이거 먼저 망곡이라 그러는데요. 와서 방향전환 해서 여기까지 여기서 다시 방향전환. 다시 방향전환. 다시 방향전환 해가지고 여기서 붓을 모으면서 빼주는 거예요. 그냥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쭉 절대 이건 안 됩니다.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. 뭐 글 종류가 그냥 써면 되지. 뭐 그걸 또 법칙을 다 따라야 되냐고. 그럼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. 뭐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.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술이든 무엇이든 이 모든 것은 뭐 우리 집을 짓는데도 집 짓는 우선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글씨를 쓰잖아요. 마음대로 집을 짓는 법이 없잖아요. 만약에 나무 한 그루 키우더라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. 뭐 햇빛은 뭐 어떻게 하고 물은 어떻게 주고 뭐 그런 게 어느 정도의 그걸 알고 그 식물에 대한 그 식물의 어떤 것을 햇빛을 좋아하고 햇빛 싫어하는 또 식물도 있잖아요. 그걸 알고 하듯이 이 예술은 더 특히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영혼을 심어야 됩니다. 그냥 막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요. 이런 것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붓을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 쭉 그리고 다시 붓을 모아야 됩니다. 그냥 가시지 말고 붓을 모아서 붓이 다 모아졌다고 느끼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갑니다. 이 붓이 이제 우리 이제 흔히 이론상 중봉으로 되면은 그냥 붓이 가도 됩니다. 먼 산 보고 가도 괜찮아요 이때는. 근데 붓이 안 모아지고 뭐 편병이라든지 척번 이래 갖고 이거는 뭐 이래 가도 뭐 똑같은 뭐 선은 나오는데 뭐 이래 쓰면 안 되냐 그랬는데 뭐 그렇게 쓰시겠다면 그래 쓰시대. 그러면 이제 뒤에 이거는 이제 뭐 아무런 남한테 이제 지금 못 받겠죠. 우리가 글씨 그 수명이 오래 가고 모든 예술품이 수명이 오래 간다는 얘기는 그 글씨 쓴 사람이라든지 그림을 그린 사람의 영혼이 거기서 담겨있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. 수명이. 그럼 우리 지금 우리 이제 우리
한국 같으면 뭐 추사 김정일 이러면 아직까지 뭐 그런 점에 값이 엄청나잖아요. 그분들은 뭐냐 그 그만큼 그분의 공력이 거기에 글씨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수명이 오래 갑니다. 자, 이 부분은 여기서 와서 방향을 이거 한 번에 절대 안 됩니다. 와서 하나, 둘 바꾸고 그리고 붓을 약간 들면서 예. 다시 여기서 놓아서 방향 완전히 가서 이렇게 하고. 그럼 이 속에 보면은 이래 됐고 여기서 이래 됐다는 얘기입니다.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. 이거와 이거에 이제 각도 틀리는 건 아시겠죠? 이게 말씀드렸고요. 이런 부분,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쑥 이게 아니고 붓을 쭉 쓰면서 여기서 방향전환을 합니다. 그리고 붓을 모읍니다. 다시. 요거고요. 이거는 와서 방향전환하고 다시 붓을 세워서 가운데서 빠지면서 그대로 다음 획을 가는 거. 이 왼쪽 가는 거는 이제 어렵다고 그랬습니다. 한 번 바꾸고 또 한 번 바꾸고 또 한 번 바꿔야 아마 가능할 겁니다. 짧은 거는 몇 번 더 바꿔줘야 돼요. 천천히요. 그냥 축은 절대 아니에요. 이런 점도 그냥 쭉 이게 아니고 딱 씁니다.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. 그리고 붓을 모으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와서 방향전환하고 여기서 다시 갈고리에서 완전히 꺾어가서 방향전환하고 이런 부분. 사실 저는 늘 이제 글씨 쓰면서 어려움 느낀 게 점이거든요. 점이 정말 어렵습니다. 와서 써줘야 됩니다. 붓을항시 모으면서 마무리하고 이 점도 와서 이쪽으로 방향전환을 또 씁니다. 써서 가운데서 붓을 마무리하고 우리 백경자는 보통 밑에 이거 없는데요. 우리 이제 이 서울경화 이거잖아요. 이건데 보통 이렇게 점을 많이 넣습니다. 우리 이제 그 서예는 그래요. 만약 한자 시험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. 틀리고 서예에서는 이제 가감법이 있거든요. 하나 더 할 수도 있고 하나 뺄 수도 있고 어떤 건 뭐 두 획도 빼잖아요. 행서 같은 경우는 뭐 생략 더 많이 되잖아요. 초서는 더 그렇고 그래서 이 서예가 한문 서예가 이게 참 그 무궁무진하거든요.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. 글자 넣어 가지고 수십 가지의 체를 만들어내니까 자 이거 이제 이 한문서예 그 한자 서예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. 기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초 공부가 되면은 글 쓰는 그냥 됩니다.